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기회 포착을 잘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만식 선생 얘기를 했고, 정만식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만식 선생이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이제 소련 진주군 사령관 미하일 치스차코프인가? 그 양반 환영대회를 이제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양반이 준비하자고 그래서 하긴 했지만,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기획한 사람들은 전부 소련군들이죠. 소련군들이 이제 그걸 기획하면서 어떤 야심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김일성이가 청살리 전투 이후 대사 전투 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간도 특설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이제 막 독립군 소탕 작전에 나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련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가가지고 이제 소련 게스타포인가요? 게스타포가 아니라 소련 KGB인가? 거기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거쳐서 이제 소련군 말하자면 명예대의를 이제 군속 일원으로 이제 소련군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철저히 소련 정권을 공략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장차 북한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어떤 미력을 받고 소련군이 온 후에 김일성이는 상당히 늦게 왔어요. 늦게 아주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소련군들이 말하자면 이제 히든 카드로 이제 김일성이를 이제 처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소련군 환영대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데, 거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공산당하고 KGB가 미리 기획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련의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단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렬한 환영을 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정만식 선생이 이제 맨 먼저 등장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죠. 그 양반 특유의 톤으로 내래 조만식이 올시다. 우리 북조선 이래 청진나람으로 밀고 들어오신 소련군에 의해서 일본군을 몰아준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어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만식 선생이 이제 연설을 했거든요. 제가 톤이 그 양반하고 달라가지고 흉흉내가 잘 안 나네요. 그 양반 아마 녹음 테이프가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회자에 의해서 다음은 김일성 장군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정만식 씨도 깜짝 놀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죠. 소련이 이제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등장시키는데,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딱 등장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냥 연단으로 몰려와가지고 김일성을 가까이서 보겠다고 연단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김일성이가 인기가 있었느냐면, 일부는 KGB하고 공산당 계열에서 공작을 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당시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일대에서 그 김일성이가 아주 날리고 다니는 그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는 뭐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명이라는 등 뭐 하여튼 그 김일성에 대한 우리나라 조금 이름 남으니까 거기다 막 살을 붙여가지고 영웅 만들죠. 이순신 같은 사람도 그 막 가짜로 영웅 만드는 사람이고 박정희도 그게 사실은 그 영웅 그만두고 역적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영웅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등장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앞으로 몰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이 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 굴뚝에 전혀 아궁에다 불을 안 뗐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죠. 그 왜 그 김일성 가짜설이 나오냐면 김일성이가 중국의 장개석하고 한번 그 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회담을 하는데 김일성이는 그 본래 이제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그 이순신처럼 원래 숨어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공격하고 또 이제 뭐 기습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굴을 철저하게 이제 숨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개석 총통하고 만약 회담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그 언론들에 의해서 일본 언론들까지도 취재하니까 언론들에 의해서 이게 그 김일성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 테러 조직은 테러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70대 노인으로 변장을 해요. 근데 김일성이가 본래 그 변장술이 뛰어난다고 그래요. 그거 얼만큼 뛰어나냐면 뭐 청년으로 변장했다, 이제 노인으로 변장했다, 뭐 이렇게 그 변장하는데 그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변장에 뛰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살기 위해서 변장술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참 나오고 이런 게 그 김일성 사진을 보니까 70대 먹은 70대 이상의 옛날엔 70대면 굉장히 늙었죠. 지금 저도 70대인데 지금은 좀 덜 늙은 거 보이는데 그 완전히 걸음도 잘 못 걷는 늙은이가 지팽이 짚고 막 시리시리해 가면서 이제 장개석 총통하고 이제 회담하는 그 사진이 실렸으니까 아, 김일성이는 저렇게 늙은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막 백마 타고 막 그 독립운동 하는 그런 그 사진을 이제 가끔 실어서 이 양반이 늙었지만 아주 그냥 비호처럼 날래고 사나운 그런 투사다. 뭐 이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보겠다고 그렇게 연단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연단이 부서질 정도의 인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조만식 선생이 당황한 거죠. 김일성? 김일성이가 그 70 먹은 늙은이라는데 저 30대도 안 됐는데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 그 가짜라고 하는 데는 강한 라이벌 의식도 있고 조만식 선생보다 더 열렬하게 환영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유가 상했겠죠. 그래서 그 최초의 조만식 선생이 그 가짜라는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김일성 가짜설이 이제 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만식 선생이 밀리죠. 밀리니까 조만식 선생은 이제 뒤로 물러나가지고 뭐 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만식 선생은 기독교 장로라는 거 이외에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와서 계속 김일성은 가짜설을 이제 연기를 뿜죠. 이렇게 피워 올리죠. 저 김일성 가짜다. 가짜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김일성이 북한은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조만식 선생은 이제 이게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근데 조만식 선생의 비서가 이제 2명이 있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2명 중에 한 명이 오영진인가 오영일인가 하는 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내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 두 분이 김일성 선생님한테 이제 조만식 선생한테 이제 조언을 하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남조선으로 내려갑시다. 여기다간 김일성한테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는 어차피 북한에서 더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이나 내려가서 남조선에서 가서 김일성 가짜설을 좀 퍼뜨리고 거기서 자리 잡고 이제 털을 닦아라. 이렇게 놓고 이제
비서 둘을 남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는 고려대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직함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고려대학교에서 그 사무실까지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일성 가짜설에 대한 책을 계속 써내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가공된 인물이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왜곡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 김일성은 어떤 놈이냐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인민들을 속이고 뭐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드나들었다고 이제 속이고 뭐 이런 건데, 그게 뭐 김일성이 지가 북한 인민들 보고 솔방울로 내가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다녔다고 그러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 주재소나 어디 일본 주재소나 일본 군대들을 속이기 위해서 솔방울 장사, 옛날에 솔방울을 가만히다 넣어가지고 팔러 다녔잖아요. 솔방울 장사로 변장해가지고 솔방울 가만히 속에다가 이제 수류탄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결정적인 때 그걸 이제 터트린단 말이에요. 터트리면 그게 이제 뭐 일본 놈들이 보면 분명히 솔방울밖에 없는데 거기서 수류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솔방울하고 수류탄하고 같이 터져서 파편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과장해가지고 김일성이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는데 그 강둑에는 일본 사람들이 보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군인들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가랑잎을 잔뜩 뜯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강에다 띄우고 그 속에서 이제 김일성이 헤엄친단 말이에요. 헤엄쳐서 이제 강을 건너오는데 그 보초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가랑잎만 잔뜩 떠내려오는데 그 강이라는 게 거기서 가랑잎도 떠내려오고 나무도 떠내려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가랑잎이 떠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베라니간 총 들고 김일성 부대가 나타나니까 김일성이 가랑잎을 타고 다녔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가랑잎으로 가랑잎을 타고 다니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고 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 와서는 아주 절정으로 이제 김일성을 왜곡하죠. 근데 이제 김일성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조만식 얘기를 하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조만식 선생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제 부의서들이 다 데려가고도 혼자 있었는데, 이 조만식 선생이 이제 남한에 안 내려온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자기는 소련군을 지지했고 소련군을 얻고 북한 정권을 욕심냈다면 남한에 온 면목이 안 쓰잖아요. 면목이 안 쓰니까 안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김일성 저기 가짜일지도 모르니까 언젠가는 김일성이 몰락하고 나면 북한에서 결국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권 무대에 이제 등장할 것이다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에서는 조만식에 대한 무슨 연속극도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조만식을 엄청 띄웠죠. 띄웠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박정희가 김일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김일성은 독립운동 한 사람이고 자기는 친일 군인 출신이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김일성이하고 이제 맞섰던 조만식을 띄워가지고, 조만식은 민족 지도자고 애국자고 하는 식으로 아주 부풀려서 조만식이 영웅화돼 있죠. 그래서 조만식 씨가 좋은 일도 그전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전에 좋은 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도 독립운동에 있으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김일성이는 공산당에 이제 가담해가지고 우리의 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 조만식 선생도 그 후에 그 전에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탐내가지고 남쪽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서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이제 그 양반을 아주 천하의 영웅이며 충신으로 이제 부각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만식 선생 얘기를 하면 막 공격을 해요. 조만식 선생을 그렇게 폄하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의
그 당시에 그 어치가 불분명해서,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다 그런 얘기지,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